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좀 놀라운 뉴스가 한 가지 또 전해졌습니다. 네. 그 삼성의 허삼영 감독의 자진 사퇴 뉴스가 좀 전에 떴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허삼영 삼성 감독이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올 시즌 부진한 팀 성적에 책임을 지고 7월 31일 롯데전을 종료한 뒤 자진 사퇴 뜻을 구단에 전했다고 합니다. 구단은 숙고 끝에 허삼영 감독의 뜻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2일 잠실 두산전부터는 박진만 퓨처스 감독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허삼영 감독은 지난 2019년 9월 삼성의 15대 감독으로 취임한 후 2021년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 등 좀 성과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좀 물러나게 됐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삼성 팬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위태위태하긴 했습니다. 13연패, 현재 팀은 9위까지 떨어졌죠. 맞습니다. 예. 13연패를 하는 기간 동안 삼성이 보여준 경기력이 아주 좀 처참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가 싶었더니 이제 포항에서 있었던 한화, 최하위 하나하고의 경기에서 사실 그 3연전을 앞두고 나서 뭐 포항 불패다, 뭐 반전을 한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1승 1무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그 3연전 포항 하나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 경기가 나오면서 네. 이때 허삼영 감독은 이 사퇴의 결심을 좀 굳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네. 팀의 결정이 오늘 내려진 거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삼성은 참 허삼영 감독은 경기 개입에 많은 네. 감독인데요. 실제로 올해 뭐 라인업 개수라든지 희생 번트 이런 그 기준들을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경기에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 또 특정 선수를 좀 고집해서 1, 2군 선순환, 이 교체 선순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위기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삼성이 그 팬의 스케치북을 검열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삼성이 팬들의 응원 스케치북을 검사했다가 이를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동안 있었던데요. 대구 홈구장을 찾은 팬들이 스케치북 검열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실제로 과한 수준의 검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삼성은 28일 구단 SNS를 통해서 뒤늦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세이프티 캠페인에 따른 검색 과정에서 일부 팬의 스케치북을 일일이 열어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현장에서 불쾌함을 느끼셨을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참 현재 지금 그 KBO의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고 전혀 맞지 그리고 뭐 않습니다. 그걸 떠나서도 있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고 네. 참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팬들이 네. 오히려 더 열이 받아서 스케치북을 그 다음 경기에 다 가져가서 그쵸.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팬들이 굉장히 뿔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당연한 너무나 타당한 분노일 것 같고요. 근데 네. 이런 좀 팬들의 돌아선 마음을 이번 감독 교체로 좀 돌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감독 교체보다 먼저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트레이드를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줄 알았는데 네. 결국 사령탑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박진만 대행이 이제 대주의봉을 잡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감독 교체 다음 수준이 뭐냐면 이제 단장 교체거든요. 네네. 그것까지는 이제 삼성이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 거 같아요. 일단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보고 지금 박진만 대행 체제에서 팀을 잘 추슬리는데 먼저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의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달라질지. 근데 이렇게 교체 얘기가 나오면 항상 늘 그 패키지로 같이 오는. 네. 최하위 하나는 뭐 감독 교체 이야기가 없나요? 일단 현재로서는 감독 교체에 대한 이 내부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비로 감독을 이제 육성 감독으로 일단 모셔온 만큼 네. 하나 구단에서는 일단 남은 시즌을 좀 맡기면서 젊은 선수들 성장에 많이 포커스를 맞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에서 내부적으로는 감독 교체에 대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수확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외국인 원투펀치가 교체됐는데 모두 잘 던지고 있고요. 7월 이후에 또 하나 팀 타율이 3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주석 선수도 이제 지금 좀 펄펄 날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프런트에서는 감독 교체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도 사실은 애써 좋은 점을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사실 예. 모든 게 안 좋으니까 애써 이거는 찾아야겠다. 그래도 이거는 잘하지 않습니까? 라는 워낙 전반기에 안 좋았다 예. 보니까 후반기에 조그만한 이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결정을 내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주고 한번 따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9위와 10위의 상황은 이렇고 다른 팀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도 그렇고 어제는 이제 비가 왔습니다만 네. 굉장히 무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좀 가라앉아 했더니 비가 한번 오고 나서는 더 습해졌어요. 이럴 때 선수들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선수들이 보통 경기가 빠르면 2시간에서 늦으면 4시간까지 걸리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연습량까지 따지면 하루 6, 7시간 동안 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선수단 체력 관리가 각 구단이 비상입니다. 각 구단들은 지금 뭐 선수단 삼계탕부터 장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식단을 제공해서 선수들 체력 보충을 하고 있고요. 또 선수 개인적으로도 제가 물어봤어요. 네. 어떤 보양식이 가장 인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장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장어즙, 그냥 장어 구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는 장어 매니아로 알고 있고요. 장어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먹는 음식이 홍삼이더라고요. 홍삼은 진짜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홍삼을 즐겨 먹어요라고 하고요. 각 구단들도 그 더가웃에 보면 냉장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홍삼 음료 같은 걸 좀 비치해서 선수단 체력 보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 예전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한동안 떠돌았던 웨인 선수가 홍삼을 이렇게 쪽 빨아 마시는 모습이 한국 사람 다 됐구나. 한국 하나 재밌는 게 예전에 이제 지금 혐오식품으로 지정돼 있지만 개소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롯데 호세 선수가 선수들이 가방에서 뭘 꺼내서 이렇게 먹으니까 저게 도대체 뭐냐 하나 먹어봤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안 알려주고 왜 자기네들끼리만 먹나 해서 그걸 몰래 이렇게 먹다가 선수들한테 걸려서 한번 또 이렇게 사과까지 하는 이런 뭔지는 알고 먹었을는지. 자, 정말 날씨도 너무 덥고 또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천 취소 때문에 2경기가 열렸는데 그 중에서 광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빗속에서 펼쳐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SSG와 기아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사실 태풍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서서히 비가 그치면서 예정된 오후 5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또다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7회 초에는 그 도중에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호투하던 오원석 선수가 좀 흔들리면서 실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각종 변수 속에서도 SSG가 승리를 따내며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돌아온 박종훈 선수가 3이닝 잘 막아줬고요. 타석에선 3점짜리 홈런을 때려낸 추신수의 한 방이 주요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진짜 요즘 조금 부진한가 싶다면 꼭 중요할 때 이게 스타의 자질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중요할 때 때려주는 이 능력. 그리고 추신수 선수는 원래 후반기 여름에 잘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름에 강해서 슬로우 스타터다 이런 표현이 명칭이 따로 붙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추신수 선수 여름에 강한데요. 7월 이후에 홈런 랭킹을 딱 보면 추신수가 6개 홈런을 때렸습니다. 이게 리그 전체 1위입니다. 7월 이후 성적만 따졌을 때요. 7월 이후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도 0.965로 리그 10위 안에 들어있거든요. 추신수 선수 이제 9월까지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서 우승을 위해서 우승 반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젖먹던 힘까지 쏟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SSG 같은 경우에 이제 박종훈 선수가 복귀해서 좋은 투구를 보였잖아요. 마운드가 뭐 약하지도 않았지만 더 세지겠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3이닝 무실점으로 돌아왔는데요. 무려 429일 만에 1군 마운드를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만큼 일단 투구수가 제한돼 있었거든요. 60개로 이제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박종훈 선수가 합류하면서 SSG 마운드는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는데요. 지금 선발 자원만 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투수
운영에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SSG가 선발 투수가 없어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2명밖에 없다. 이거 나머지 3명을 어떻게 돌려야 되냐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황골 탈때 그러게요. 8명의 선수 진짜 맞춤형 선발 카드를 넣어도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투수부자네요, 진짜. 게다가 이제 지금 폰트와 김광현의 기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폰트 선수가 13승, 예. 4승 1위고요. 김강현 선수는요. 지금 평균 자책점이 1.67입니다. 와. 12년 만에 1점대 평균 자책점에 도전하고 있는데 자, 한 투수는 다승 1위, 한 투수는 평균 자책점 1위. 리그에서 최고 원투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기에 뭐 지금 박종훈 선수가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투수 모리만도 선수가 새로 왔는데 네. 이 선수도 성공적으로 네.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SSG 선발진은 약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종훈 선수가 이제 3이닝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5이닝 이상을 이제 책임져 줄 텐데요. 뭐 좀 일찍 내려와도 뒤에 노경은, 그러게요. 오원석, 이태양 뭐 이런 선수들이 대기할 수 있으니까 좀 투수 걱정이 없는 게 참 예, 적절한 행복한 표현은- 비명입니다. 예, 아닙니다만 있는 집이 너무 더 한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저 어떻게 더 강해질 좀 그런 부분만 보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이제 SSG의 독주 체제인데 지금 기세로 본다면은 이 1강 체제가 쭉 당분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SSG가 조금씩 2위권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위 자리를 좀 견고히 다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초 한때 2위 키움과의 격차가 1.5 경기까지 좁혀졌던 것을 떠올리면 SSG의 페이스가 얼마나 좋은지 다시 느낄 수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정규리그 1위는 물론이고 새 역사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KBO가 단일 시즌을 채택한 1989년 이후 한 시즌 최고 승률팀은 2000년 현대의 6할 9푼 5리입니다. SSG가 현대 팀 승률이 6할 9푼 1이거든요. 현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7알도 노려봄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해요. 이미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SSG가 한 시즌 팀 자체 최다승은 2019년에 기록한 88승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두산에게 잡히면서 음. 최종 성적은 3위로 마감했거든요. 선수들이 그때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3년 전 이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팀 전체 순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SSG하고 2위 키움의 격차가 7경기로 벌어지면서 SSG의 독주 체제가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SSG와 키움의 뒤를 LG가 2위 키움의 한 경기 차 뒤진 3위에 있습니다. 4위는 KT고 5위는 기아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들 5개 팀이 아무래도 가을 야구에 진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후 순위는 두산이 6위, 롯데가 7위, NC가 8위, 삼성이 9위, 하나가 최하에 머물러 있는데 5위권 팀들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기 네. 때문에 올해 가을 야구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만 바라본다면은 이제 LG가 주중 3연전에서 승차를 좀 좁혔으면은 훨씬 더 좀 이 팀 리그 순위 변동이 재밌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네, LG가 지난주 SSG와 인천에서 주중 3연전을 치렀는데 출발은 좋았습니다. 시리즈 첫날 홈런 4방을 앞세워 9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투타 모두에서 좀 안정적인 면모를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흐름을 계속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영거푸 2경기를 내주며 루징 시리즈를 당했습니다. 2경기 모두 9회도 점수를 내는 등 좀 끝까지 추격하는 분위기였지만 딱 한 끗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LG는 KT와의 주말 경기에서도 1승 1패씩을 나눠 가졌거든요. 후반기 들어 아직까지는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G는 지금 팀 홈런 1위, 팀 타율 1위, 팀 네. 장타율 1위, 뭐 모든 수치 공격 수치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결국 토종 선발진이 좀 약한 게 약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결국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이 약점을 보강하지 못하면서 LG의 선발 투수 고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LG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팀 홈런 1위잖아요. 근데 네. 원래는 이제 SSG가 홈런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구단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SSG가 뭐 구장을 리그에서 가장 작은 구장을 쓰기 때문에 SSG가 가장 유리하다고 했는데 지금 LG는 반대로 리그에서 가장 큰 구장을 사용하는 데도 지금 홈런을 무시무시하게 때려내고 있습니다. 팀 홈런 84개로 당당히 1위에 올라 있는데요. SSG하고 격차도 7개나 차이가 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지금 국내 선수들이 홈런을 때려낸 게 거의 다예요. 외국인 선수가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 네. 교체가 된 상황인데 국내 선수들이 김현수 선수가 19개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냈고 오지환 선수가 유격수인데 또 17개, 이재원 선수 11개, 최은성 선수 10개 이렇게 토종 선수들 거포들이 활약이 LG 타선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LG가 빛을 발하는 반면에 2위 키움은 최근 10경기만 돌이켜본다면 승률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키움도 살짝 주춤한 듯이 보여요. 네, 후반기 들어 치른 8경기에서 3승 1무 4패로 5할 이하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KT에게 루징을 당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아팠는데요. 특히 28일엔 선발로 나선 안우진 선수가 5.2이닝 8실점하면서 패전을 떠안았습니다. 8실점은 올 시즌 안우진 선수의 한 경기 최다 실점이기도 합니다. 홍원기 키움 감독은 그런 날도 있다 이렇게 다독였는데요. 다만 3위 LG 또한 이 기간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순위가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한 경기 차이거든요. 이번 주 두 팀의 맞대결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네요. 반면에 이정우 선수는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리그 최고 타자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대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7월 28일 수원 KT전에서 3회 우전 안타를 때렸는데 이게 1000번째 개인 통산 1000호 안타였습니다. 신기록이었는데요. 만 23세 11개월 8일의 나이로 이제 1000개 안타를 돌파했고요. 최소 경기 또 747경기 만에 리그 최소 경기 1000 안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정우 선수 뭐 약점이 없습니다. 어떤 공이 들어와도 어떤 코스에 어떤 공이 들어와도 칠 수 있는데 이정우 선수 지금 2017년 4월 4일에 롯데전에서 첫 안타를 때렸는데요. 네. 지금 페이스가 어마어마하고요. 계속 데뷔 때부터 150개 이상 안타를 때렸습니다. 지난해 이제 타격왕을 차지했고 통산 타율이요. 지금 보니까 3할 4푼 1리인데 야.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 KBO 리그 역대 1위의 기록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정말 노력하는 천재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타격왕보다는 100타점이 더 욕심난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줄곧 강조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점입니다. 사실 타점은 이게 해결사와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장타자들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방이 있으면 한꺼번에 좀 주자를 쓸어남기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이정우 선수의 경우 과거 100타점 고지를 밟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2020년인데요. 당시 홈런 15개를 쳐냈습니다. 올해는 벌써 16개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속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중심 타선에서 본인이 더 많은 타점을 신고해야 팀 승리가 더 높아진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 장타까지 갖추면 정말 아쉬울 게 없는 타자가 되는 지금 거네요. 뭐 예.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지금 스카우트들이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빠르면 내년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홈런 20개 이상만 때려주면 빅리그에서도 진짜 거액의 배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잘생겼어요 또. 중요하죠. 예. 정말 대형 스타가 그 국내는 물론이고 메이저리그까지 뒤흔들 만한 스타가 한번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투수쪽 기록을 보면요. 기아의 양현종 선수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그 시즌 10승째 대단한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승패가 원래 투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10승은 분명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양현종 선수가 에이스라 불리는 이유기도 한데요. 지난달 29일 광주 SS전에서 6.2이닝 2실점하면서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게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수인데요. 역대 5번째 기록입니다. 이 부분 1위는 이강철 KT 감독으로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세운 10시즌 연속입니다.
했습니다. 네. 이후 정민철, 장원준, 유희관 등이 8시즌 연속 10승을 작성을 했거든요. 동시에 이날 양현종 선수는 통산 157승째를 거뒀습니다. 여기에 5승만 더하면 역대 최다승 2위인 정민철 하나 단장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부상 등이 없는 한 최소 10차례 이상 등판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새 역사를 또 쓸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 양현종 부분입니다. 선수가 지난해 이제 메이저리그 미국 무대 도전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1승도 못 따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두사지 승수를 달성하면서 마음고생도 좀 털어낸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실 초반에는 또 이게 안 풀렸잖아요. 그렇죠. 정말 호투를 네. 하는데도 맞습니다. 경기가 안 풀려서 승수를 쌓지를 못했는데 뭐 아픈 만큼 또 성숙한다고 더욱더 좋은 모습. 이게 솔직히 다음 시즌 더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 10승이면은 그 다승 부문에서 벌써 4위권이네요. 이게 올해 두 자릿수 승수 투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투고 타죠. 시즌 때문인데요. 지난해 7월 31일까지 리그에서 10승 이상 거둔 투수는 한 명이었습니다. 네. 삼성의 원태인 선수. 그런데 올해는 6명이나 되고요. 9승 이상을 기록한 투수도 9명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5명보다 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확실히 투고 타저 시즌이 그렇군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재대로라면은 지금 순위를 보면은 확실히 그 5강이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양희 선수가 가을 야구를 복귀하자마자 바로 서게 되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현재 KBO 리그는 엄청난 지금 순위 양극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기아의 경우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5위 자리를 좀 견고하게 다져 나가고 있는데 9경기에서 5할 4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4위 KT 역시 5승 3패로 속도를 내면서 이 간극이 좁혀지진 않았지만 6위와의 거리를 6경기로 늘렸다는 부분이 고무적입니다. 점점 투타 밸런스가 맞아가고 있는데요. 7월 한 달간 팀 평균 자책 3위, 또 팀 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타격 쪽에선 이창진 선수가 무려 4할 7푼 6리, 전체 1위를 기록하며 팀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가운 손님 소크라테스, 그렇죠. 테스 형 네.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아 타선은 좀 더 힘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역전의 가능성이 살짝 낮아졌는데 그 롯데 얘기 잠깐 해보자면은 그 외국인 선수 결국 스파크맨을 방출했습니다. 사실 피터스 선수를 내보낼 때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살짝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 스파크맨도 방출이 됐네요. 스파크맨 선수 참 아쉬운 카드가 됐는데요. 올해 성적을 보니까 2승 4패 평균 자책점이 5.31인데 퀄리티 스타트가 5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즌 최다 이닝도 6이닝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외국인 투수는 좀 긴 이닝을 끌어주면서 투수들의 좀 휴식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입할 때 비용이 80만 달러였는데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을 못 해줬고요. 지금 일단 롯데 쪽은 선발 투수, 외인 선발 투수 카드를 찾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곧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롯데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대호 선수밖에 눈에 띄는 선수가 요새 안 보인다는 게 좀 문제긴 해요. 이제 새 외인 타자 렉스가 와서 잘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좀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후반기 들어서 롯데가 좀 힘겨워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9경기에서 1승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선수 개개인의 기록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대호 선수 외에도 한동희, 전준우 선수 등이 타격 톱10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 합류한 잭 렉스 선수 역시 7경기에서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면서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운드인데 팀 평균 자책점이 4.46으로 리그 9위입니다. 후반기로 한정을 하면 8점대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0대 23으로 패했던 여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성적만 봐도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스파크맨을 선수를 좀 일찍 방출해서 좀 빠르게 보강을 했다면 그렇죠.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외인 선수 영입도 있지만 네. 반전을 꾀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별시아된 소식이 마감 시간까지 없었죠? 네, 7월 트레이드가 한 건도 예. 없었습니다. 역대 1982년 프리야구 출범 이후 49건이나 7월에 이제 트레이드가 단행했는데 올해 트레이드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힌트가 있었습니다. 한 3주 전에 미국의 국내 프리야구 단장들이 단장 투어를 갔거든요. 예. 보통 이 자리에서 트레이드 카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트레이드 논의가 아예 없었다고 단장들이 만나서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사전 이렇게 디딤돌을 쌓아놓고 예. 막판에 이제 교류를 하는데 그때부터 트레이드 교환이 없었다는 걸 보면 올해 트레이드는 좀 쉽지 않았고 지금 현재 5강 5약
구조가 확실하게 나눠지면서 서로 트레이드를 좀 꺼려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외국인 선수는 언제까지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포스트 시즌 기용할 수 있는 외인 선수라고 하면 교체 마감 시간이 8월 15일까지입니다. 2주밖에 안 남았네요. 네, KBO 규약에 따르면 지금 신규 외인 선수 계약에는 최대 $100만 넘길 수 없고 또 대체 외인의 경우에는 기간에 비례해 몸값이 줄어드는데요. 이를 반영하면 8월에 영입하게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40를 넘길 수 40만 없습니다. 달러. 40만 달러를 예. 넘길 수 없습니다. 금액만 보자면은 앞으로 뭐 그렇게 교체될 외인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또 더욱이 이미 전반기에만 많은 구단이 교체를 단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앞으로 더 많은 뭐 외인이 교체될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푸이고 선수 안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는데요? 키움이 예. 또 이제 교체 카드를 꺼내줄 수도 있어요. 좀 키움의 더. 외국인 투수 요키스 선수를 제외한 투수 하나, 야수 하나 중에 뭔가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허, 예상을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요 정세영 기자의 예측은 한번 주의 깊게 그리고 청취자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변함없이 3연전이 펼쳐집니다. 어떤 매치업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내일부터 시작되는 SSG와 키움의 경기. 네. SSG가 키움전 요번에 쓸어 담으면 완전 독주 체제를 그렇죠. 하게 됩니다. 반면 키움은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데요. SSG와의 경기 다음에 바로 LG전이 있습니다. 지금 1-3-1을 결정지을 수 있는 키를 진 게 키움인데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갑니다. 이번 주는 정말 키움 경기를 진짜 눈여겨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